이상입니다. 저는 물류기업의 물류 전략 추진 방안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물류 전략에 필요한 부분은 지금 현재 고객 중심의 서비스 보도가 필요한데, 현대사에서 이제 물류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류 환경 분석이라든지 물류 전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물류 전략 방해, 기준 방향을 제시하고 물류 사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략적인 물류 경영이라는 것은 기업의 이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인데, 왜 이제 이 전략적으로 물류 경영이 들어왔냐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여기서 살펴보면, 현재의 기업의 중요 트렌드는 우리가 전략을 세울 때는 기업의 비전이라든지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경영 전략이 수립되면 마케팅 전략, 마케팅 전략이 수립되면 그 다음에 생산에 있는 물류, 재무 이런 부분들이 사이클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물류 전략은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 전략에 맞물려서 돌아가야 될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보면 이런 거죠. 현재는 기존까지의 우리가 그 경영에 대한 어떤 그 이익을 보면 생산 관리 관점에서 생산 관리 중심에서 이익이 발생되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마케팅 중심에서 중심의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이익이 나왔었는데, 현재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런 기업들을 다 마치고 나기 때문에 효율적인 물류 관리를 통해서 물류비 절감을 하는 물류 중심에 대한 경영을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현재는 이런 1, 2번, 2, 2번, 3을 다 합쳐서 복합 이익을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산 중심의 주요 활동에서, 그 다음에 또 마케팅 차원을 거쳐서 물류로 가가지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전반적으로 이익을 다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갖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런 전략적인 물류 경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그 경영 전략 수립과 물류 전략에 대한 수립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까도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비전이 기업에 대한 경영 전략의 비전을 설정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고객 서비스들 필요성을 체크를 하고 경영사 분석을 하고 안경 요인을 분석해서 전체적인 물류에 대한 정책을 3년, 5년, 7년 이런 비전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중요한 물류 전략에 대한 분석들을 하는 거죠. 어떻게 접근을 하고, 그다음 고객 서비스라든지 경로라든지 창고, 운송, 자재, 그다음에 시스템은 조직에 대한 시스템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에 대한 것들이 전략적인 수립이 되고, 이 수립되면 물류 전략에 대한 실행 단계에서 추진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행이 되는 것과 물류 전략에 대한 수립이 되는 것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물류 환경 분석, 그다음에 물류 전략 수립, 그다음 물류 계획 수립 이런 성과를 통해서 피드백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PDCA 과정을 거쳐서 물류 전략에 수립되고 실행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려 사항이 뭐냐? 물류 전략을 수립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아까 앞에서 나왔던 그런 고려 사항은 내가 운송객, 가장 물류 부분에서 가장 핵심은 신속 정확인데,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운송 능력에 대한 최적화는 끊임없이 업데이트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경로상에서 문제가 생기고 미국 같은 경우 배에 있어서 충돌이 나서 그럼 이건 다른 루트 찾아야 되는 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내 현재 다른 창고에 대한 재고 관리에 대한 시스템, 재고 파악이 잘 되어야 되는 부분하고 어떻게 재고 관리를 하죠. 그 다음에 효율적인 보관 방법이라든지 물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물류 프로세스에 대한 자동화, 인력에 대한 감축 요소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신속 정확한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정확한 것에 대해서는 이 신속과 정확한 부분 대부분 여기에서 나왔듯이 IT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작업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것이 이런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모든 것이 처음에 주문 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종합적인 물류 전략을 하는데, 주문하고 그 다음에 주문이 들어오면 내가 이 주문을 만들기 위해서 공급망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공급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생산에 대한 생산 관리 시스템을 하고, 그 생산이 되고 하면 운송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이런 부분들이 한 체인으로 묶어서 IT가 체인으로 제대로 묶이지 않으면
최적 물류 전략을 수립할 수 없고 제공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류 전략에 있어서 시스템 중요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 중요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장에 나올 기업들의 대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글로벌 물류 기업들의 전략을 보면 처음에 이렇게 하죠. 핵심 사업이 가장 지속 가능한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디지털 전력을 가속화한다든지 DH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디지털 전력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핵심 사업에 집중하고 이런 부분인데 핵심 사업은 지금 디지털 전략이 가장 강화한다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디지털 전략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고 가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좀 더 지속 가능한 경영에 대한 부분이 뒷받침될 것이라는 CPH의 핵심 조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덱스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라고 이게 핵심이에요. 이런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페덱스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는 비전을 가지고 데이터 활용 글로벌 전략 핵심 아이콘으로 삼는 부분인데 데이터 기반의 핵심을 가지고 데이터 기반의 핵심이라는 것은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또 공유하고 협력을 하고 데이터에 대한 보안과 윤리를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같은 경우는 내가 적정한 이 기업들은 적정한 이 시점에 어떤 데이터를 요구할 것이고 어떤 데이터를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하면 내가 제공할 것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아니게 되는 거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그래서 데이터 기업을 공유를 하고 내가 네트워크 상의 데이터 기업을 공유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페덱스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다. 근데 그 데이터라는 것은 IT 기반을 통한 데이터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머스크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텔 스테이 어헤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가장 방법은 고객 중심으로서 모든 고객의 만족을 항상 하기 위한 것들을 고객에 대한 니즈를 조사한 다음에 그다음 그 니즈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부분에서는 머스크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물류관리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겠고 효율적인 물류관리 시스템을 위해서는 4차 산업에 기반한 핵심 전략 기술을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이렇게 전략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머스크 입장에서는 항상 지금 앞서 나가 있는 행태에 일단 기업, 물류 1등 기업으로서 나아갈 것이다라는 전략을 이렇게 연결고리로서 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획 같은 사례는 국내 지금 쿠팡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일단 쿠팡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사했지만 일단 가장 고객 중심 전략을 수립을 해가지고 고객의 미술을 바라보고 고객의 만족할 수 있는 이제 아까 신속 정확히 신속에 대해서 설명을 나눴습니다. 아랍에서 19% 이상의 주문을 당일 동안 이 길을 원한다라는 니즈를 가지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무료 배송을 또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객 니즈 등을 수립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효율적인 물류 관리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창고, 데이터인 창고를 놔두고 내가 아까 주문 데이터 기반에서 어떤 지역은 어떤 부분을 어떤 정도로 찾고 있더라 하면 그에 대한 물건들을 각 시점에 물류 창고에 먼저 배송을 해놓고 들어오면 바로 아침에 배송하는 행태에 물류 배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 구조를 통해서 고객의 니즈와 물류 트렌드를 끊임없이 트렌드를 파악하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앞에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은 모스크 페덱스 쪽도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니까 쿠팡도 많이 참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실제로 현장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 핵심적인 서비스 개발, 새벽 배송이라는 쿠팡인스라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새벽 배송 같은 경우는 쿠팡이 먼저 스타트업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물류 회사에서 토요를 합니다. 새벽 배송 굉장히 많이 붙였습니다. 이게 고객 니즈를 파악했기 때문에 이렇게 커지는 줄 알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런 국내외의 물류업체의 전략을 하고 있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토요일을 당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신속 정확한 입장에서 보면 물류 최적화를 위해서 공급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 다음에 신속하게 어떻게 공급을 할 것인가 고객에게 신속 정확하게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확보할 것인가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가시성으로 내가 생보로서 활용할 것인가 물류사는 그다음부터 중요한 것은 내가 물류사에 이탁을 할 수 있지만
큰 대기업 같은 경우 우리 삶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일정 컨트롤 능력 안으로 다시 꺼내볼 것인가에 대한 꽤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뭐 국내외라든지 전체 전략을 수립 과정에서 현재 기반에서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의 핵심 키워드를 좀 살펴보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 좀 살펴보면 일단은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대기업 입장에서 보면 ES 기반을 통한 공급망 다변화라든지 탄소 중립에 대한 ES 영향을 좀 강화하는 형태. 왜냐하면 ES가 굉장히 많은 기업에 어떤 생산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환경에 대한 공급망 다변화와 ES 경영 기반을 강화하겠다. 두 번째는 아까 캐터리로서 얘기했지만 디지털 기반에 대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기반의 물류 회복을 강화하겠다. 물류 자원인데 이런 것 다 데이터화를 통해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회복을 강화하고 영향을 키우겠다는 것이 키워드가 되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또 물류에 대한 물류의 핵심 요소는 수송, 보관, 그다음에 하역, 그에 따라서 어떤 뭐 보장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정보 처리가 있는데 이 정보 처리 그래서 모든 것이 창고 보관 부분에 있어서는 디지털 테크 기반의 물류 자동화 우리나라를 추진해야 될 것이 물류 전략의 핵심 키워드로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래야만이 물류 생산 전선들을 하는 자동화를 위해서 자동화 부자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결국 4차 산업에 많은 요소들이 걸쳐있고 이거는 또 마지막으로는 데이터를 가지고 물류 대응을 강화해서는 그 데이터를 그냥 데이터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시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 기반에서 선행각이 이루어져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고 AI 기반을 걸려서 이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어야만이 물류 대응력이 강화된다. 선행적인 물류 대응을 갖기 위해서는 가시성 데이터를 확보할 때 중점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존이라든지 쿠팡이 우리가 다 기본 가면 내가 검색하는 순간 모든 것이 검색하는 순간에 한번 다시 들어가면 모든 것 이와 연관된 상품들을 보여주는 이런 효과가 되는 행태니까 아마존 쿠팡 이런 데를 가면 이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 가시성 있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표했을 때 가장 핵심은 디지털 기반이고 디지털 기반 물류 가시성 그 다음에 공급망 ESG 영향 확대 이상하고 발표하시고 시간 잘 지켜주시고 마지막에 디테일까지 해주셨어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네. 궁금해볼게요. 네. 다른 건 모르겠는데